채권회수 대책회의에 들어가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 그런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회수 방법을 논의하는데 나만 모른다 그러면 문제다. 이제 보면 사고 채권 그죠? 회수 대책회의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채권이 부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영업은 영업팀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규모가 크다 보면 한번 보면 임원진화에 그죠? 임원 그죠? 그 밑에서 임원이 주도해서 보면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관리 담당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계된 임원도 들어오죠. 금액이 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가 오가야 되는 거죠. 사고 발생 보고서 그죠? 그 내용에 따라서 사고 경위라든지 우리 채권이 얼마가 지금 그죠? 부실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우발 채무까지 챙기면 얼마가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보면 우리 이제 대책회의를 하죠. 자,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담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담보나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 이런 담보를 처분하고 회수하는 방향이죠. 그걸 먼저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보면 또 봐야 될 거는 보면 이걸 보는 거죠. 보면 매출 채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나한테는 채무자지만 상대방도 돈 받을 때가 있죠. 이제 채권이죠, 그죠? 제3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직은 뭐라고요? 판결문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면 있는 담보를 처분하고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부동산을 부동산은 이제 이미 경매 신청을 하고요. 그런과 동시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보면 제3자 채권에 대해서 보면 채권 압류 및 그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면 가압류라고 그죠? 채권 가압류를 하고 채권 가압류한 이후에 그죠?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라. 그렇게 하면서 보면 원래 우리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 장들에서 우리가 보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청구 소송 각자 이제 채권에 보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소송을 들어가게 하면서 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뭔가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재고 물품이 어디 있는지 그 재고 물품을 갖다 우리가 보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매에 회수할 건지 이런 부분도 보는 경우죠. 그래서 먼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집행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신청해서 뭡니까? 그걸 받고 그 이후에 뭡니까? 다시 또 하는 게 뭐죠?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됐을 거고요. 보증서는 보증보험증권대로 우리가 회수 들어갔을 거고 집행거나 판결문 가지고는 다시 누구요? 제3채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다 전부명령 거기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갈 때도 보면 추심이다 전부다 이거 얘기가 틀리죠. 추심명령이란 건 뭔가 하니 자, 우리가 보면 신청했는데, 내 기존 채무자한테, 그죠? 지금 1억을 받을게 했는데, 기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달라고 우리가 보면 1억 원을 신청한 거죠. 근데 실제로 5천만 원밖에 제3채무자가 우리 채무자한테 줄 게 없었다. 그 5천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 돈은 기존 채무자한테 우리가 5천만 원이 남아있는 경우죠. 근데 전부명령은 뭔가 아니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근데 제3채무자가 제일 먼저 받았다, 전부명령을. 그걸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5천만 원 못 받은 그 돈은 기존 채무자는 이제 보면 채권 채무강에서 없어지는 경우죠.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보면 대책회의에서 막 나와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경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정우수 다 따져봐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전부명령 할 때는 뭔가니? 내 기존의 채무자가 내가 신청하는 것보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줄 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들. 그런 걸 역학관계를 다 따져보셔야 되는 경우죠. 또 우리가 보면은, 바로 또 우리가 보면, 그죠?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보면, 그죠? 가압류하고, 소송하고, 경매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받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채권을 양도받고, 재고를 넘겨받고, 상계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뭡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가 보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보면 이제 보면 부동산 경매라든지 담보권 처분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 가면서 보고 그와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재판 건다고 그러죠. 그죠? 집행권을 획득해서 이제 강제투에 나갈 수 있는 단계. 이런 걸 뭡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책회의 가게 되면 채권 회수 대책회의가 하게 되면 근데 이런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복합적으로 막 나와야 되는 경우죠. 근데 저쪽에서는 뭡니까? 뭐 추심이다 전부 이런 얘기 나오고 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또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채권 가압류하는데 보니까 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모증명세 너무 깨끗하죠. 아예 얼굴 자체는 없죠. 너무 좋으니까 깨끗하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가압류 들어갔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회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에 우리가 1억 가압류했다. 그럼 팔려면 1억 받는 건 그죠? 유찰돼도 거의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니 거기에 근당이 뒤에 들어온다든지 가압류가 또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먼저 했다고 먼저 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안 분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갖다 균등한 나눠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니 먼저 가압류하는 건 그걸로 하는 거고 뒤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보면 이제 보면 나중에 사회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도 뭡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기본적으로 그죠? 이해하시고 계셨다가 이게 이렇게 들어올 때 저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가압류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럴 때는 집행권을 받아서 뭡니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뭡니까? 난 사람도 후순위 매당 들어오지면 어떻게 마다 끝을 내버려야 된다든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이제 보면 하나의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